처음 선거를 해보니까 한국과 다르게 매우 신기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라빠입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지방선거가 한창이에요. 이제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으로 선거를 한번 해보네요. 뉴질랜드에서 선거에 참여하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고요. 뉴질랜드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투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표의 절차는 사실 한국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의 선거 투표가 아주 특이한 점이 이 모든 전 과정이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투표를 할 텐데 바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광경이 굉장히 흔한 풍경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한 몇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유세는 SNS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양력, 경력사항이라던가 자신의 공약사항들을 홍보하는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클랜드에 살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뭐 이렇게 대규모 거리 유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는 공약 선거를 하자라는 말만 주구장창 떠들 뿐이지 사실은 항상 선거철만 되면 서로 상대방의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집으로 이렇게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간단한 캔디데이트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한국은 출신지, 양력,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항상 기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반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작성한 자기 소개 문구들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투표용지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 지역은 이번에 총 5개의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투표용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투표 방법이 총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First Past the Post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로 선호하는 후보자의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국은 여러 명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에 대한 투표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타라나키 코스탈 와드에 3명의 카운셀러를 뽑고 있는데 3명을 뽑으니까 총 3명의 후보에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4명을 선발하는 투표의 경우에는 총 4명까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ingle Transferable Voting이라고 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랭킹, 내가 선호하는 랭킹을 적는 숫자를 1부터 쭈루룩 적어나가는 방식의 투표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헬스보드에 7명을 투표하는 게 있는데 이곳에는 후보자가 저희 구역에서는 총 1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이 중에서 7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1부터 시작해서 총 17명, 17까지 선호하는 순서를 모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넘버 1, 가장 선호하는 사람 1명은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 2번부터 17번까지는 옵션이긴 한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후보자들의 번호나 기호가 없다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그냥 이름만 나와 있어요. 시장이든 카운슬러든 보드 멤버든 누구든 어떤 기호가 전혀 없이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투표에 따라서 다른데 이 투표를 보면 후보자의 이름이 랜덤하게 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 여당이 1번 그리고 다수당 순으로 해서 2번, 3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주어지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1번을 찍는다거나 2번을 찍는다는 등 이런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후보자의 이름만 존재하고 심지어 그 이름들이 랜덤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랜덤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알파베티컬리 리스팅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투표용지를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에서 이렇게 투표를 한다는 게 아빠가 모든 가족들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서 대리 투표를 한다거나
더한 상황으로 보면 저희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가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한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투표를 할 때 수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투표함이 어떻게 봉인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봉인된 투표함을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불신이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개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편함을 시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곳에서는 그냥 기표를 하고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하면 끝이에요. 이 투표용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전달되는 그 전 과정 그리고 개표가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한국에서 40년을 살고 온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약간 부러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부패지수로 보면 1위, 2위를 이렇게 다투는 나라니까 부패지수가 없는 선진국에서 산다는 게 참 이렇게 편하구나,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하고 개선이 되어서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기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투표 용지를 함께 온 봉투에 넣고 꼭꼭 붙여서, 자, 그럼 다음에 또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